네 번째는 아까 제가 골목길의 그 구성 요소가 하나가 사람이라 그랬는데, 피플이라 그랬는데, 요즘 골목길에 애들이 없습니다. 골목길의 주인은 아이들인데, 애들이 사라졌습니다. 애들이 학교에 있습니다. 애들이 학교는 가는데 골목길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교가, 학원이, 각종 사교육기관이 애들 골목길로 내놓지를 않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애들을 붙잡아 두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다들 맞벌이 부부를 하시니까. 또 맞벌이 부부를 해야지 먹고 사는 나라가 형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학교가, 학원이 타가 기능을 해주길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에서 뛰어나오는 아이들의 풍경이 그 일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옛날에 봄이 왔구나, 그걸 느끼는 거는 봄에 골목길에서 애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봄이 왔구나, 이제 추워지는구나, 겨울이 가까워지는구나, 11월달 이때쯤 되면 애들이 골목길에서 사라집니다. 그런 골목길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리를 제가 듣고 못 듣고 라고 하는 것이 계절의 변화를 제가 파악하는 중요한 바로미터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애들이 골목길이 없습니다. 애들은 어디 있습니까? 학교 아니면 학원에 있습니다. 골목길의 주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골목 그 동네 파괴의 주범은 아파트의 주거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겠지만, 아파트 사회가 되면서 한국 사회가 엄청난 이동사회, 유목사회가 되어 있고, 한국 사회에서 집은 더 이상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 혹은 파는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아파트 사회로 바뀌면서 한국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기간이 매우 짧아졌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으면 평균 주거기간이 5년이 채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서 평균 이사 횟수를 따지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또한 아파트 사회가 되면서 한국이, 아까는 그 전통적인 마을에서는 누구나 서로 아는 그런 어떤 면식 사회였다면, 지금은 익명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것이죠. 서로 누가 누군지, 옆에 사람이 누구인지, 이웃에 누가 이사를 왔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별 관심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저도 부끄럽지만 제 옆집에 사는 사람의 얼굴은 알지만 이름도 모르고 직업은 추측은 되지만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파트에 사실 텐데, 제가 여행을 해본 바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공공장소에 거울이 가장 많은 나라, 거울이 가장 많은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공간에 거울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거울은 화장실이나 안방이나 이런 데서 남이 안 볼 때 살짝 자기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거울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식당, 지하철, 도처에 거울이 자리 잡고 있고,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건 제 주장만이 아니라 어떤 프랑스 인류학자가 그런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거울이 어디까지 붙어 있냐면,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엘리베이터 세 쪽 벽에다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쪽을 빼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전형의 패턴을 보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면 각자 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벽을 통해서, 있는 거울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나를 해치는지 나를 째려보는지 서로 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설가 이회수 선생님은 아파트가 뭐냐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인간 보관용 콘크리트 캐비넷이라고 좀 독하게 정의를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골목길의 기능하고 그 골목길의 기능적 등가물인 엘리베이터하고는 사회적 역할이 천양지차인 거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습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하는 걸 배웁니까? 옆집 아이를 가르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골목길이 과거에 수행했던 어떤 사회적, 문화적 기능이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서로 거울 속에 비친 상대방을 서로 눈치를 볼 따름입니다. 또한 아파트가 확산이 되면서 요즘 학생들 문패가 뭔지 모릅니다. 대학생들이 문패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문패 담궈 보셨습니까? 가끔 보시면 아파트에 문패를 붙인 집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문패를 붙인 집은 제가 본 바에 의하면 10중 8구는 아주 어렵게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최근에 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몇 달 지나면 아파트에 있는 문패를 슬그머니 뗍니다. 그런데 옛날에 단독주택에 살고 골목길에서 우리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랬을 때는 누구나 다 문패를 달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자를 일찍 뗐는데요. 그러니까 그 한자에 빨리 눈을 떴는데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전 한 6살 전후에서 한자를 거의 다 익혔습니다. 그 익힌 이유가 전 동네 문패를 보면서 그들은 다 한자를 썼는데 그 문패를 보면서 한자를 다 뗐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문패 자체가 뭔지는 모르고 문패 자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아파트가 보급되면서 문패가 우리 주변에 일제히 사라졌고 그것이 익명사회를 부추기는 커다란 그 요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아파트에 어색하게 문패를 붙이느냐? 붙입니다. 외국에는. 일본에는 다 붙입니다. 안 붙이면 최소한 아파트 입구에 메일박스에 네임태그는 붙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안 붙입니다. 그래서 우린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일산에서 어떤 그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하시는 집배원이 이분이 담당하시는 그 아파트 가구가 한 500가구가 됐는데 아마 처음 그 지역을 맡으신 모양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주인 모르게 그러니까 우편 배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인 모르게 그 인터폰 밑에 사인펜으로 이름을 써뒀답니다. 예를 들어 뭐 108동 1403호 홍길동 같으면 이제 자꾸 이제 거기 사는 사람 이름을 자꾸 이제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홍길동이라고 써뒀다가 그게 발각이 돼서 그 집배원이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살던 사람의 이유는 그 아파트 주민들 이름은 자기 이름을 집배원이 무단 공개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집배원 오죽 답답했으면 외국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바뀌니까 자기는 물론 이제 허락받지 않고 그런 일을 벌였지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20년 전에 처음부터 문패를 붙이고 살았던 그 시절 같으면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범죄였겠습니까?